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CBS 매거진 진행의 유영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각 당의 광주시장 출마 예비 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새정치연합에서는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CBS 매거진에서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광역단체장 예비 후보와의 대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의원과의 대담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유영혁 기자가 진행하는 CBS 매거진. CBS 매거진이 마련한 광주시장 예비 후보들과의 대담, 오늘 이용섭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이용섭 의원의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예. 제일 앞에 나온 게 정의로운 민생시장 이렇게 예. 나왔는데 왜 출마의 변을 그렇게 정했습니까? 저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광주는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정치적으로는 고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는 광주 사람이다, 광주 시민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광주를 만들어서 네. 시민들의 시민들의 자존심과 광주의 당당함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 또 올해 광주시장에도 출마하고 좀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질문도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네. 제 꿈은 이런 거거든요.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사회, 네.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 네. 저는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제 꿈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18대 국회 4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러나 대선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 대표가 되면 야당이지만 민주당을 혁신해서 제 꿈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서 작년에 당 대표에 도전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김한길 대표에게 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광주가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역시 정권 교체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장에 젊고 유능한 후배들이 이 시장에 도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권했습니다. 나가라고. 그런데 이대로 또 4년 가버리면 광주는 한반도 남녘에 조그만 소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제 생각은 광주를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성공 모델로 만들어서 2017년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네. 하는 이런 생각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혹시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 자신이 나설 생각도 있으십니까? 광주를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만드는 게 제 소망입니다. 본인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시장에 전념해야죠. 네. 예.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투표 때 출석하지 않았는데 혹시 강문태 시장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아무리 못났지만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국회를 좀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네.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논쟁 없이 통과된 법안은 본회의에서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지원법은 아무런 논쟁 없이 이게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본회의에 언제 올라갈지 네. 호남 국회의원들 누구나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이건 당연히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표결일이었던 2월 20일 날 이게 이제 이 법안이 우선 올라가는 줄을 몰랐어요. 네. 왜냐하면 무슨 법안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사전에 공지되는 것이 아니라 네.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본회의 직전에 상정법안 리스트가 알려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간에 조선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강연이 네. 1월 초부터 이제 계획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과 약속을 저버리기 힘든 상황이라서 이제 본회의에는 못 갔지요. 네. 그런데 마치 이 법 통과에 무슨 불만이 있어서 아니면 네. 소극적이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장관을 역임했고 청와대 수석, 국세청장 등 중앙부대에서 화려하게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지방 정치보다는 중앙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은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은 지방 교육 정책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중앙 정치를 흔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민주인권 평화의 상징이고 네. 또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강주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성공 모델로 만들 수 있단다면 네. 강주가 2017년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제가 중앙 정치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네. 국회의원직은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는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원직이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지금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아니죠. 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이 사직서 제출을 적극 만류하고 있습니다. 네. 김한길 대표도 저에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또 예비후보 등록도 못하고 있는 시점에 네. 우리가 책임 없이 사직서만 제출하게 되면 이게 자칫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아니냐, 모양내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까 우려되는 것도 있고 네. 그동안 당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당이 어려운데 또 당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마 당에서 제가 알기로는 2주에 예비후보 등록을 허용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당이 이 결정만 있게 되면 저도 결정을 할 것입니다. 네. 지금 광역단체장 경선 방식이 오늘 내일 사이에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또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는 시장은 시민이 뽑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동안은 민주당 독점 체제가 호남에서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네. 사실상 시민이 시장을 뽑은 게 아니라 민주당이 뽑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통합신당 출범으로 인해서 사실상 본선에서 시민 선택권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제 생각은 경선 과정에서라도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이 보장해야 된다. 네. 저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되는 경선 방식이라면 네. 당이 결정하는 대로 수용할 것입니다. 네.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뭐 배심 문제, 여론조사 이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아마 주로 논의되는 게 여론조사 50% 네. 그리고 배심 문제도 50%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렇게 가더라도 수용을 할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점은 당이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게 조직 선거나 동원 선거나 돈 선거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에 의해서 내가 선거인단이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분명히 거기에는 조직 선거, 돈 선거, 동원 선거가 개입되고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자칫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배심 문제를 가더라도 이런 방식보다는 무작위로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추출을 하는 것이 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통합전 새정치연합 측을 배려하기 위해서 혹시 뭐 호남 지역에서 전략 공천을 하지는 않겠죠? 당에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새정치연합이 지난주에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신당 출범의 의미를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 민주 진보 진영의 최고의 가치는 2017년에 정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해야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도 할 수 있고 국민의 행복 지수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통합신당은 이 민주 진보 진영의 분열을 막았거든요. 네. 그래서 2017년 정권 교체의 기틀을 마련해 줬다. 네. 이런 점에서 이제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이 민주당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그 일부 안철수 인사 측을 보강한 도로민주당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민주당이라는 지적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통합은 시작일 뿐 목표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통합이 있었지만 이 통합의 정신이 오래가지 못했고 크게 성공한 적도 별로 없었거든요. 네. 이번에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것은 순전히 지금부터 얼마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네. 당의 체제를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당이 이제 정강 정책 마련 과정에서 뭐 조금 이 얘기도 좀 있었고 논란도 좀 있었고 했었는데 신당은
목표 또 지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신당의 목표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통해서 네. 2017년 정권 개최를 이루는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려면 신당은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해야 되고 네. 또 태세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또한 기득권도 버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우선시해야 되고 네. 이 정의와 평화가 넘쳐흐르는 이런 사회를 구현하는데 머뭇거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통합됨으로 인해서 또다시 새정치연합의 독주가 광주에서는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실은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경쟁한다고 했을 때 저는 설레임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이제 그야말로 시민들의 선택권이 확보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도 공천혁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호남에서 지역주의가 없어지게 되면 영남에서도 지역주의가 없어지게 되고 네. 이렇게 되면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당 독주 체제가 다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독점에는 반드시 비효율과 불공정성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신당이 이런 불공정과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물론 신당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 진보 진영의 분열을 막았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환영은 합니다. 네. 근데 만약 통합신당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당의 체질을 바꾸지 못하고 만약 과거의 통합처럼 몸집만 부풀리고 자기 식구 챙기기 한다든지 개파주의가 또다시 등장한다면 네. 이번 통합 역시 가뭄의 한 줄기 소나기처럼 반짝 효과에 그치고 말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시민 주권 시대를 주창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시민 주권 시대는 실은 강주의 주인은 시민이고 강주시장은 시민들의 상머슴입니다. 네. 그런데도 그동안은 마치 시장이 주인인 것처럼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는 이런 행정이 우리 지역사회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시민 주연 시대를 열어야 강주 정신이 살아 숨쉬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시민 주인 시대를 열기 위한 이 3대 혁신 정책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혁신 펀드를 모금을 했는데 지금 얼마나 모여졌습니까? 제가 이제 혁신 펀드를 출시했는데 당일날 7시간 만에 제가 목표로 했던 5억 원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보다 한 2억 원이 더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네. 이제 그걸 내드리느라고 네. 지금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 원 이상 되는 것은 내드리겠다. 그렇습니다. 그 혁신 펀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5월 15일부터 선거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강주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 6억 9,300만 원입니다. 네. 법적으로 이제 정당하게 쓸 수 있는 돈이. 네. 근데 이 돈을 쓰게 되면 결국 이제 15%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 정부가 다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런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누구한테도 선거 과정에서 신세지지 않고 뜻있는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네. 이 선거 자금을 모금함으로써 네. 이 시장 당선 이후에 로비나 청탁을 받지 않고 네. 당당하게 오직 강주 발전과 시민만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해보자 네. 하는 그런 의지로 혁신 펀드라는 이름의 시민들이 10,000원 이상 가입을 하게 되면 네. 그 돈을 제가 받았다가 선거 운동하고 이제 정부에서 그걸 내주게 되면 8월 4일 날 이자까지 합해가지고 연 3% 이자 합해서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네. 이자까지 주는군요. 저는 이자는 안 주는 줄 알았습니다. 예. 네. 지금 광주에서 예.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뭐라고 보십니까? 많이 있죠. 뭐 KTX 강주역 진입 문제랄지 아시아 문화전당 문제랄지 네. 뭐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문제랄지 네. 특히 그 강주 시민들이 5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일자리 걱정, 주거 걱정, 그리고 교육 걱정, 네. 보육 걱정, 네.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노후 걱정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강주의 정의로움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강주가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2.9%밖에 되지 않지만 정치권이 주목을 하는 것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강주 시민들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역사의 물꼬를 제대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강주에서 정의로움이 사라져버리고 혼이 없어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강주는 더 이상 강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의로우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풍요가 조화를 이루는, 다시 말씀드려서 네.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용섭 의원 측으로부터 매일 보도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예. 어제 보도자료 내용이 7월에 광주역 KTX 광주역 문제와 관련해서 7월에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였습니다. 제목이. 예. 왜 7월입니까? 지금은 이제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수년간 논란이 되어 왔던 KTX 강주역 진입 문제를 지금까지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가 네. 지금처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이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정략적이고 표가 되는 방법으로 접근해 가버리면 네. 잘못하다 구간의 편가르기와 갈등을 부추기고 네. 우리 속담에 말이 있는 것처럼 배가 산으로 올라가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보관이 있지만 네. 그거는 이제 7월 2일 날 취임하고 나서 네.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7월 중에 발표해도 시간이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레일이라고 한국철도공사가 네. 이걸 9월이나 10월 달에 자기들 안을 만들어서 네. 국토해양부에 올리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지금까지 못하던 것을 지금 선거가 아주 치열하게 지금 경선을 치러야 되는 이 마당에 이것을 제시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 선거를 앞두고 아주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을 피해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반적인 방향은 다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KTX 개통을 계기로 해서 송정역을 발전시키지 않은 문제. 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강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자, 네. 이용 편의를 제고하자. 네. 그리고 이제 강주역이 그 도심을 갈라놓게 됨으로 인해서 구도심이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주역을 강주의 랜드마크로 개발을 해서 네. 구도심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네. 그런데 이런 종합계획이 시행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이 시간이 걸리는 기간 동안에는 강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에는 송정역과 네. 그리고 강주역 간의 KTX 연결 이런 것도 추진을 해야 되고 네. 추진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된다고 해서 구도심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한 번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대책을 지금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용섭 의원 하면 경제 전문가 알려졌는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법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몇 시간 토론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자리만 많이 만들면 그게 경제 활성화 정책이고 복지 정책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는 그런 일자리 시장이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 창출 본부장도 둬서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드리고 네. 이제 몸이 불편해서 일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는 복지 혜택을 드리자는 것이죠. 네. 호남 고속철도 이제 광주 송정역이 내년에 완공되고 완공이 되면 기대도 많지만 우려가 또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 해소 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KTX는 호남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비를 하지면 이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강주와 서울 간에 3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KTX가 개통되면 이제 1시간 32분밖에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않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쇼핑이랄지 병원이랄지 각종 모임을 서울에 가서 해버리게 되면 강주가 공동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냐? 강주 가야만 느낄 수 있고 강주 가야만 볼 수 있고 강주 가야만 들을 수 있고 강주 가야만 일할 수 있는 이런 강주만의 독특함과 유일함을 많이 발굴해서 네. 이걸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하게 되면 수도권의 2,600만 명 인구가 강주로 몰려들 것이고 네. 중국 등 인접 국가에서도 많은 관광들이 오게 될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강주는 그야말로 사람과 돈과 기업이 찾아오는
그런 이제 강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40여 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 간단히 좀 해주시죠. 예, 시민이 주인이고 시장은 상머슴이란 뜻에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시장 머슴론을 내세웠습니다. 강주 시민 여러분,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강주의 역사가 바뀌고 시민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성공한 조직에는 반드시 혁신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시장 한 사람 잘만 뽑으면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만이 강주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CBS 매거진이 마련하고 있는 광주시장 예비 후보들과의 대담, 오늘은 이용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